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멘탈이 강하신가요? 그래도 우리 소나무님들은 내면의 깊이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훨씬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길에서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멘탈 잡기가 참 쉽지는 않죠. 실력과 운, 그리고 재능을 갖췄다고 해도 멘탈이 약하면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멘탈을 잡을 수 있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멘탈의 연금술. 이 책의 저자 보도 셰퍼는 전 세계적인 머니 코치이자 돈이라는 책으로 1000만 부의 베스트셀러를 써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멘탈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멘탈 연금술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멘탈 연금술사들의 조언을 따른다면 원하는 것을 결국 이뤄내는 멘탈을 갖게 된다고 하죠. 실제로 20대 신용 파산자를 4년 만에 백만장자로 바꾸기로 할 정도로 엄청난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저도 읽어보면서 다시 새겨야 할 문장들이 정말 많다고 느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독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있기를 바라며 함께 읽어보시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윈스턴 처칠의 너무 오래되어 진부해 보이는 명언.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명언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크게 소리내어 외쳐보는 것이다. 또박또박 힘주어. 직접 이 명언을 손으로 써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머리 밖으로 꺼낼 때 결심과 의지, 열정은 더 강력해진다. 내가 만난 연금술사들은 대부분 이 방법을 일상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었다. 크게 외치거나 훌륭한 필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면 충분하고 글자를 알아볼 수 있을 수준이면 된다.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음성화하는 작업은 큰 노력 없이도 소득은 큰 가성비 만점의 전략이다. 팀플레이 경기에서 선수들이 스크럼을 짜고 구호를 외친 후 시합에 들어가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목표를 음성화하면 멘탈이 강해지고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한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심호흡을 하며 박수를 치며 절대 포기하지 않아 라고 입 밖으로 말해보라. 무엇을 하든 집중력이 배가 되고 더욱 침착해지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절망과 좌절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고개를 저으며 의식적으로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소리내어 외치면 상황이나 분위기에 빠른 반전을 불러올 수 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나는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기록하라. 몇 년 동안 공들여 해오던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되었을 때 나는 글자 그대로 낙담에 빠졌다. 내 안에 더 이상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려울 때마다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던 코치도 세미나 때문에 먼 외국에 나가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외롭고 우울했다. 그렇게 시리에 찬 날들을 보내다가 코치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밤이 가장 어두워지면 곧 새로운 날이 밝는 법이지.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나는 마음의 평화와 위안이 밝은 빛처럼 밀려들고 있음을 느꼈다. 길고 고요하고 진지한 편지였다. 편지에는 나의 코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면서 겪은 가장 비참한 상황과 감정에 대해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후 매 순간 자살의 충동을 견디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날들이 적혀 있었다. 끝도 없이 날아들던 채무상환 독촉장들을 손에 든 채 그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던 날들도 적혀 있었다.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지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려 마음먹었을 때의 참담한 심정들도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왜 이런 이야기를 편지에 담아 내게 보내온 걸까? 정말 이렇게 가혹한 시간을 견딘 사람이 내가 알던 코치란 말인가? 하지만 나는 곧 깨달았다. 그의 이야기에서 내가 많은 위안을 얻었다는 것을. 훗날 외국에서 돌아온 코치가 이렇게 말했다. 내게도 정말 어두운 밤이 있었지. 그때 내게 빛을 선물한 것 또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비한 힘이 있지. 새로운 날을 맞으려면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해. 어두운 밤을 지나지 않고 새 날을 얻은 사람은 없어. 어떻게 어두운 밤을 지나왔는지 서로에게 털어놓으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법이지. 그날 이후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특히 힘겨운 일이 있었을 때는 꼬박꼬박 일기로 남겼다. 그 기록들은 힘겨울 때마다 그것을 견디는 치유제 역할을 해주었다. 내가 만난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하나 있다. 최악은 언제나 과거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지금 이게 내 인생의 최악인가? 분명 아니라고 고개를 저을 것이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최악은 예전에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일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지금 당신이 힘겨운 게 최악은 아니다. 그러니 살라. 더 힘든 날도 당신은 지나왔으니. 힘겨운 날들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라. 살아갈 용기와 힘을 선물 받을 것이다. 아침에 일기를 써라. 일기의 비밀은 매우 간단하다. 일기는 우리를 삶 속에서 특정한 사건들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한다. 그렇다. 우리는 특정한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그 사건들을 더 오랫동안 간직한다. 우리는 성공 일기도 써야 하고 최악의 경험담도 기록해야 한다. 최악의 경험담은 바닥을 치고 올라갈 힘을 주고 성공 일기는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를 우리 삶에 불어넣는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아침 일기의 작성을 사람들에게 권유한다. 어떤 일의 결과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의 시작을 열어주는 기록도 중요하다. 즉, 아침 일기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준다. 오늘 꼭 해야 할 과제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는데 톡톡한 도움을 제공한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아침 일기를 써왔다. 내 아침 일기장에는 다음의 질문들이 담겨 있다. 나는 오늘 출근하면 직장에서 어떤 점이 가장 행복하겠는가? 오늘 내게 가장 큰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무엇에 가장 감사해야 하겠는가? 오늘 내게 직원과 조언을 해줄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내 컨디션으로 볼 때 가장 잘해낼 것 같은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두려움과 긴장을 유쾌하게 다뤄줄 필살기는 무엇인가?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타고난 성격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는 오직 훈련과 습관에 달려 있다. 아침 일기는 길게 쓸 필요도 없고 질문들에 대한 답이 어제와 꼭 다를 필요도 없다. 그저 질문에 가볍게 답해가다 보면 질문의 답처럼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디션이 만들어진다.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다. 뭔가 체계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형성되면 그것을 실행할 몸이 저절로 만들어진다. 믿기지 않는다면 한 달만 아침 일기를 써보라.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아침 일기는 실행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유도한다. 매일 아침 실행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늘 망설임과 지나친 고민들을 파고드는 법이니까 말이다. 일기는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리거나 길들이는데 유용하다. 두려움의 존재감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실행의 즐거움에 눈을 뜨게 한다. 실행의 즐거움을 아는 자만이 성공과 목표를 얻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다.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 성공하는 사람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본 결과를 정리한 내 노트의 상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그들은 루틴이 확고한 사람들이다. 전날 과음을 했든,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했든, 주식 투자에서 큰 손해를 입었든 간에 그들은 매일의 루틴이 동일하다.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즉시 일에 돌입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나는 또한 사업에 실패한 사람, 승진에 누락된 사람, 연애와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사람 등등 뭔가에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 결과를 정리한 내 노트의 상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그들은 루틴이 없는 사람들이다. 확고한 루틴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갈랐다. 전자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다. 후자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언제 어디에 있을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타인과 세상에 신뢰를 얻는다. 아무리 뛰어나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1시간 후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은 타인과 세상에 불안을 심어줄 뿐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루틴의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루틴은 습관화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습관화된 시스템은 어떤 전략보다 강력하다. 특히 자기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확고한 루틴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업이란 그야말로 허허벌판에 서서 고스란히 비바람을 맞는 일이다. 폭풍이 몰려올 때마다 부하뇌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좌초하고 만다. 사업은 기복으로 점철된 세계다. 상승과 하락을 무한 반복하는 세계에서 최후까지 살아남는 자는 강철 같은 루틴의 소유자다. 토머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한다. 성공에는 연속의 법칙이 있다. 실패는 단지 중간 결과물일 뿐이다. 계속 행동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에게 성공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특별한 비법서가 아닌 교과서로 공부하고 예습과 복습을 꾸준하게 한다. 좋은 습관의 반복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고 정상에 선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가? 성경에는 다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를 찾아와 말했다.
주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일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예수가 답했다. 아무 문제 없다. 베드로가 약간 당황한 얼굴로 다시 말했다. 주님,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내일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가 다시 답했다. 아무 문제 없다. 예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지시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기에 예수의 지시를 고분고분 따랐다.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은 입에 동전을 가득 물고 있었고 베드로는 이 동전들을 모아 세금을 낼 수 있었다. 그렇다. 동전들을 입에 문 물고기들을 낚은 것은 기적이다. 하지만 그 기적은 예수의 비범한 능력에서 연원된 것이 아니다. 기적은 문제없다는 예수의 말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동전을 입에 문 물고기들을 낚을 수 있을지는 절대 알 수 없다. 하지만 문제없어 라고 외치는 것, 어떤 것도 문제로 여기지 않는 태도는 얼마든지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기적은 마법이 아니다. 상식에 모순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뿐이다. 따라서 기적을 일으키려면 우리는 기존의 상식을 깨면 된다. 기존의 선입견을 깨면 된다.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깨면 된다.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이 10만 유로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누군가에게 당신의 연봉은 기적이다. 지금 당신이 3만 유로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에게 당신 연봉의 숫자는 간절히 원하는 목표일 수 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기적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뭔가를 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떠오른다. 최소한 발생한 문제에서 더 큰 성장과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단서와 교훈은 얻을 수 있다. 예수가 성자로 추앙받는 이유는 마법사였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을 괴로움과 고통에서 구원했기 때문이 아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에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예수는 성자가 되었고 그의 말씀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바이블이 되었다. 기적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간명하다. 모든 장애물들을 감당할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도처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거실 텔레비전으로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면서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미련한 짓이다. 치명적인 것은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잠시 책장을 덮고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라. 당신은 왜 성공하고 싶어 하는가?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 이에 대한 연금술사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성공하면, 부자가 되면 한밤중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근본적으로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중 하나는 넓고 평탄한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넓고 평탄한 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이 길은 무난해. 걷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야.
하지만 이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다.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약해지기 때문이다. 작고 약한 사람의 눈에는 실상은 사소한 문제라도 아주 크게 보인다. 즉, 길은 무난하고 쉽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만다. 그래서 평탄한 길임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중도에서 포기한다. 또 다른 하나는 성공으로 가는 좁은 험로다.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 길의 약속은 솔직하다. 걱정들을 통제하는 법을 익히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면 너는 부자가 될 거야. 이 약속은 진실하다. 부자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다. 여러 가지 위험과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은 가파르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수만이 부자가 된다. 무난하고 평범한 길을 걷겠다는 것은 환상이다. 우리는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거나 우하향하는 인간이 되거나 둘 중 하나다. 점점 부자가 되거나 점점 가난해지거나 둘 중 하나다. 이는 운명의 장난과도 같다.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은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자주 불행해진다. 바로 이 같은 상태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다.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법을 익힌 사람들이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이 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줄 알고 문제를 무력화시킬 줄 알고 문제를 긍정의 에너지로 활용할 줄 안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밖에. 내일 지구 종말이 와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부자들은 이를 계속 반복한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의 그릇은 점점 커진다. 그릇이 커지는 사람에게 문제란 더 이상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건이다.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사건,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사건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제압한다. 빈곤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제압당한다. 각 개인이 지닌 그릇의 크기를 1에서 10으로 나눌 때 만약 누군가의 그릇 크기가 2라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에게 4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는 그가 지닌 그릇 크기의 2배가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장을 거듭해 그릇의 크기가 8이 되면 상황은 아주 달라진다. 그에게 4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가 지닌 그릇의 크기가 문제보다 2배나 더 크다. 따라서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문제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제란 당사자의 그릇이 크지 않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킨다. 만일 어떤 문제가 자신을 억누른다고 느껴지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문제가 너무 큰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이 너무 작은 것이다. 따라서 내가 성장을 거듭해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답은 간명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매개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발전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준다. 문제를 매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해법에 집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해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향후 당신의 삶 속에 등장하지 않도록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언제나 문제 해결에서 출발한다. 특히 좌절감에 빠진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에만 천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잠시 동안 좌절해 있을 뿐 이내 곧 좌절감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해법 찾기에 전력 집중한다. 성공하는 사람들, 멘탈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적극적인 행동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답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문제가 사실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일 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 매료된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당신의 그릇은 커진다. 그리고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도 많아진다. 여기 당신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또 하나 있다. 최종적인 성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재산을 벌어놓았다고 해서 이제 아무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악몽이 닥칠 것이다. 성공은 늘 일회적인 사건이며 지속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성공은 언제나 가능태다. 완성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로또 복권 당첨자들은 자신이 소화해내기에는 너무 큰 문제와 갑자기 마주친 것이다. 복권 당첨은 행운이라기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문제라 당첨자의 80%는 당첨금을 수령한 지 2년 안에 모두 날리고 만다. 아울러 그릇이 작은 사람은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얻는데도 실패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먼저 그릇을 키워라. 그릇이 클수록 그 안에 담기는 돈도 많아진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만큼 돈을 번다. 멘탈 연금술사들의 지혜로운 조언. 하나,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가 많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 돈은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돈은 우리 삶의 출발선이다. 둘, 부자의 삶의 반대말은 빈자의 삶이 아니다. 도망자의 삶이다. 셋, 누구나 자신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 성공하려면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해야 한다. 넷, 실패하는 사람은 늘 고통 뒤에 숨지만 금광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 알지 못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늘 고통의 전위에 서 있지만 고통의 뒤에 자신이 원하는 황금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섯, 기적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간명하다. 모든 장애물을 감당할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도처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 여섯, 모든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이다.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 전에 아무런 걱정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그 걸음이 너무 작다는 증거다. 일곱, 무엇을 갖고 있는지보다 무엇을 활용할 것인지가 당신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여덟, 승자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다. 그들은 한 번도 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낸다. 아홉, 불안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수준에 이르면 당신의 내면은 목표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과 에너지로 충만해진다. 열, 적극적인 행동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답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문제가 사실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일 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 매료된다. 11. 삶은 우리를 벌주지 않는다. 다만 우리를 가르칠 뿐이다. 12. 신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줄 뿐이다. 그 시련을 감당하고 나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 즉, 신이 우리에게 준 시련은 축복과 선물의 다른 이름임을 명심하라. 13.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가는 것도 힘들다면 선택은 쉬워진다. 올라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추락과 하락보다는 100배 낫다. 만족보다는 도전을,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포기보다는 극복을, 안전보다는 모험을 선택하는 것이 100배는 쉽다. 14. 지금 나에게 새로운 어려움이 들이닥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슬럼프나 정체에 빠진 것이 아니다.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발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15.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으로 단련된 멘탈의 힘만큼은 반드시 당신 곁에 남아있다. 16.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삶은 충만해질 것이다. 비로소 제대로 살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와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삶이 시작될 것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